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20-2-49041 판결 사건명 기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1. 부담금에 관한 법령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부담금의 부과 요건과 징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가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이리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법률 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할 수 없다. 2. 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 2 제1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건과 산정 기준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소급 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7년 3월 21일 법률 제14604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9.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의 문헌에 더하여 9. 학교용지법의 입법 목적과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9.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부는 사업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비록 구학교용지법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등은 구체적인 가구 수 및 분양 가격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부가관청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구 수의 증가분과 분양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 2 제1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건과 산정 기준이 부가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 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법적 규율에 어떠한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4조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다. 3. 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재량 행위 및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7년 3월 21일 법률 제14604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학교용지법이라 한다. 구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헌상 위 규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는 재량 행위로 해석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최근 3년 이상 취약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규정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는 기속 행위인 반면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학교용지 부담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한계를 넘거나 비례,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특히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그동안 누적된 수요가 기존 학교시설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는 때에 비로소 발현되고 교육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같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는 데에 종전보다 더 많은 학교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종래 취약 인구가 감소하던 지역이더라도 인구 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향후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 시행 지역의 취약 인구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거나 개발 사업으로 유발된 수요가 기존 학교 시설로 충족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인구 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가능성 및 교육 정책적 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장래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는 것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와 같은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 나아가 구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20-2-55688 판결 사건명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예산 집행의 내부 통제에 관한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11조의 규정 취지 및 예산 통제부서 담당자의 책임 범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통제의 의미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 경정 예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기정 예산을 초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세출 예산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이하 특례 규칙이라 한다. 특례 규칙 제11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 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호 견제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오류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른 예산 통제의 목적은 지출이 예산 배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산 통제부서의 담당자는 예산 배정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적절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학 내의 예산 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및 특례 규칙의 규정 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통제는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20조에 정한 성립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인지 및 위 규칙 제21조에 정한 목적 외의 집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관리, 통제하는 것이다. 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22-2 57-190 판결 사건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부정당 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 업자는 첫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둘째,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셋째,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